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주 폭증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9.5명으로 지난주 39.7명보다 10명 줄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22명보다 낮은 1.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비율도 지난주 29.1%보다 낮아진 21.2%였습니다.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동해안권 경자구역 망상지구에 최근 외국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투자금까지 송금했습니다. 경자구역청은 사업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동해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의혹 해소가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필리핀의 재계 13위 기업인 LCS그룹이 망상 1지구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동해안권 경자구역청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LCS그룹은 2024년까지 1억 달러, 1,100억여 원을 투자해 주거와 상업, 리조트 등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한 달여 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 직접 투자금 1억 달러를 신청하고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업체에게는 1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자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것은 지난 2015년 캐나다 던디그룹 이후 6년여 만입니다. 경자구역청은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자금력 문제가 이번 외국인 투자 유치로 해소됐다며 동해시의 행정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1지구의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해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고 동해시 측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을 확보한 만큼 전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은 1년 가까이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해시는 망상지구 개발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영세한 개발 사업자에 대한 불신 등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먼저 해소하거나 규명하는. 동해시가 투자 유치와 의혹 해소를 분리해서 보자고 밝히면서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판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흙탕물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랭지 밭입니다. 그런데 흙탕물 관리 지역 내 국공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땅 소유주인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 수질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왕치산 자락, 가파른 경사에 조성된 고랭지밭에 배추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소유지인 정성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소하천 바로 옆 고랭지 무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에서 몰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바로 옆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허가로 경작을 하시다 보면 경작 과정에서 이제 흙탕물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천에 유입되면 이제 수질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이 고랭지밭이 밀집한 강원도 내 오염원 관리지역 안에 국공유지 98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45개 필지 5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서 불법 경작이 확인됐습니다. 허락 없이 임야와 하천 부지를 밭으로 바꾼 것도 모자라 대부분 밭둑 하나 없이 경작을 하고 있어 흙탕물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적발한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 소유주인 소유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일단은 통보를 해줘서 뭐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이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은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10년 넘게 흙탕물 저감 대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관리도 어려운데 국공유지까지 부담을 더하면서 이러한 비용과 노력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혹할만 하겠죠. 이런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피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춘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전화를 하며 들어옵니다. 네, 잠시만요. 있어요. 대뜸 세탁기 문을 열고 비닐봉지 하나를 챙겨갑니다. 봉지 안에는 수천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외에 서 있는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이처럼 돈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인데 한 건당 최소 10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조직이면 이제 택시비까지 입금해줄 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택시비를 입금해주길래 긴가민가 하고 했었거든요. 취업 준비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40, 50대 자영업자들까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활용이 어려워지자 직접 사람을 고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직접 돈을 전달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현금 수거책 검거 건수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지만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 형량도 무겁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판결 사례를 보면 금액이나 나이, 합의 여부 등을 떠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액을 받고 돈을 전달하는 구인 광고라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많던가 아니면 면접 자체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던가 이렇게 좀 이상한 면접이나 이런 업무 지시 형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시고. 경찰은 돈을 전달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금까지 변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단의 강에서 먼저 통일을 이룬 물고기들의 생태를 전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젖줄이 되고 있는 북한강. 분단의 아픔을 안고 흐르는 임진강과 한탄강. 발원지는 모두 지형이 높은 북한 지역입니다. 지난 분단 세월 동안 남북은 이념으로 갈라져 살아왔지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자연의 물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분단의 강 물속은 가려진 저 장벽 너머로 1년 내내 대자연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고기들은 번식기인 5월이 되면 산란에 적당한 장소와 수온을 찾아 상류인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산란탑을 쌓는 천연기념물 259호인 얼음치는 임진강에서 독특한 산란탑을 쌓으며 어린 새 생명을 키워냅니다. 얼음치가 알을 낳으면 다른 우리 민물고기들은 포식을 하며 생명을 잇습니다. DMZ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 대형 종의 마지막 피난처이고 보류입니다. 우리나라 열목어 집단 서식지인 양구 두타연. 산란철이면 15m가 넘는 폭포를 거슬러 수입천 상류를 올라가기 위해 열목어들이 앞다투어 온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지고 또 던지고 거센 폭포의 물살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열목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열목어들의 봄철 이동은 산란에 가장 적합한 장소와 수온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열목어들의 수입천 상류로 가기 위한 대장정. 철책선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목어들은 비무장지대 수입천 상류에서 알을 낳고 생명을 키워냅니다.
물 맑은 북한강 최상류. 팔뚝만한 쏘가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쏘가리 중에서도 온몸에 화려한 황금색을 띤 황쏘가리. 우리나라 토종 담소 가운데 자태가 가장 우아하고 귀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쏘가리가 남북의 강을 오가는 신비한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도 북한강 최상류 DMZ의 강입니다. 북한강 상류 지역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쏘가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천연기념물이죠. 얼음치, 우리나라 고유적인 얼음치도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얼음치, 황쏘가리, 그 다음에 열목어 이런 대형 종이면서 보호종인 이런 종들의 가장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쏘가리와 황쏘가리의 먹이가 되는 피라미드의 짝짓기. 거센 모래 폭풍으로 끝이 납니다. 시리와 버들가지 등 우리 고유의 토종 민물고기들도 분단의 강에서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가며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산하를 굽이굽이 품고 흘러온 남북의 강은 인간과 우리 토종 민물고기들의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강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 민물고기들은 생태계 교란 없이 양육 강식의 먹이 사슬이 아직 존재하며 건강한 수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칠 수 없었던 남북의 강. 우리 토종 민물고기들이 먼저 물속에서 통일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5일부터 수능 준비 상황 시험장 점검을 시작으로 시험장 학교 방역 합동 점검 등을 벌여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70명 늘어난 12,500명으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1개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속초시가 최근 영랑호 묻지마식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졌던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통해 방범용 CCTV가 필요한 지역 6곳을 선정해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야간에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 어둡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공원 등을 교체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원 등 교체 공사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강원지부는 안인화력 건설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는 형태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무자격자가 용접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철골 구조물의 용접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며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사인 삼성물산 측은 구체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내년 3월 말까지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ASF 차단선을 구축하고 동절기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28명으로 구성된 ASF 피해 방지단을 9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2년 전보다 서식 밀도가 크게 낮아져 포획이 어려운 만큼 한 마리당 포획 보상금을 37만 원으로 10만 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남부권 8개 시군에 포획 도구 1,000개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혁신 기업 도시와 대학교 내에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첨단형 공장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융합지구 지정 범위가 기존 산업단지에서 혁신 기업 도시와 대학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학과 공공기관의 우수 인력을 기업 활동과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 극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 폐쇄를 위해 성매매를 중단한 자에게 자립을 위한 생계비 등이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성매매를 중단한 자에게 자활을 조건으로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생계 유지비와 주거 이전비, 직업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희매촌 폐쇄를 위해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현재 1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희매촌에 조성 중인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오는 12월에 개소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이달 5일부터 정부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시민들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민은 5,695명으로 전체 삼척 시민의 9%에 해당하며 모두 14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지급받는 시민은 지류형 지역화폐인 삼척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이달 5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삼척 외에도 정선, 인제, 철원, 화천, 양구에서도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하나투어가 10월 이달의 여행지역으로 강원도 영월을 선정하고 연계 상품을 개발해 본격적인 홍보와 판매에 나섭니다. 하나투어는 가족과 연인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전여행 숙박 패키지 상품을 신규 출시했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과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거리를 중심으로 힐링도시 영월을 소개하며 인근 평창과 정선의 여행 상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관광공사와 하나투어는 국내 여행업계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의 여행 지역을 선정해 관광 정보와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춘천시는 조깅을 하면서 발견하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는 방식인 줍깅 캠페인을 의암공원에서 10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음주 행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강촌 레일파크와 사막산 로프웨이 등 주요 관광지에 투입할 방역요원 40명을 모집합니다. 방역요원 모집 기간은 10월 5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관광 분야 자영업자 등이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춘천 지역 18개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